예, 반갑습니다. 경제를 3시간 컨대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제를 빨리 훑고요. 그 다음에 개념을 빡 보고, 세 번째는 풀기 하는 건데, 평소 수업 시간에 잘 들어왔기 때문에 개념은 머릿속에 다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의 너무 미친다, 그죠? 그래서 그 개념이 어떤 식으로 쓰이는지만 간단하게 빨리 딱 집어서 보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죠? 그거를 빨리 때려보죠. 사실 영어도 좀 봐야 되긴 한데 영어는 사실 지문 문제에서 크게 달라지는 게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차라리 시간이 된다면 수학을 더 풀어서 빨리 길을 뚫어놓는 게 좋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어찌 됐든 지금 할 거는 일단 이거이면 분명하니까 그걸 달리겠습니다. 봅시다. 힘들다는 거는 필요하다는 거니까 음악은 끄겠습니다. 성장. 옛날엔 쭉 틀고 머리가 아픈 채로 계속 달달 외웠다면은 요즘은 이제 좀 집중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세 가지 원칙 계속 되뇌이면서 해보겠습니다. 네, 크게 세 파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경제생활과 경제문제, 두 번째는 시장과 경제활동, 세 번째는 국가와 경제활동. 다른 마무리 문제로 쭉쭉 보면서 압축적이니까 어디 부분을 제가 약한지 그리고 어떤 느낌으로 나오는지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그걸 하면 금방 시간이 갈 것 같고요. 타이머를 다시 세팅을 하자. 노트북으로 세팅했는데 리얼 타이머 스타트. 영상이 굉장히 많이 쌓였네요. 지난번에 혼자 강의 찍는 거 이후로 시험 기간 되면서 혼자 촉촉했는데 다음엔 시험 기간 아닐 때도 그냥 시작부터 먼저 했으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안 될 게 뭐가 있어 라는 생각이 지금 머릿속에 들고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뭐 늦었든 아니든 시간은 지금뿐이니까 I can fix it cause I have a time. Whatever is better for nothing, you know. Actually, I planned it really old ago, but when I realized it, I did it every time I could do, and I think not pretty bad though, so I can do. I should. Whatever I said it, I can fix it, and time is slipping, so I need to catch it right now. So yeah, cheering up. Let's go. 단원 마무리 문제 첫 번째 희소성 합리성. 배달원 갑은 상품을 배동지까지 운송하였다. 강사들은 수강료한테 유로 강의를 진행하였다. 해소한 병은 실적에 대한 성과금을 수령. 기념품 구입. 이게 생산, 분배, 뭔지 그거를 잘 체킹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민간 경제 순환. 내용을 쭉 알면은 굳이 답지를 볼 필요 없겠네요. 지금 같은 경우는 무슨 시장인지 무슨 시장이고 예시 각각의 예시. 그러니까 큰 개념이라면은 거기 안에서 어떤 일이라든지 미시간계에서 어떤 예시를 들 수 있는지를 하나씩 봐두면은 좋을 것 같네요. 생산물이랑 생산 요소 시장에서 각각의 예시, 민간 경제, 국민 경제, 기업과 뭐 정부와 가계의 차이점을 물어볼 수 있고 아닌 거를 체크를 A가 정부고 이런 식으로 A, B, C로 지칭을 해도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로직 연습을 좀 해둬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생산 방법과 효율성, 공공재 이런 거에 대한 제한점과 장점 등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뭐를 하는 문제고, 그러니까 중요한 문제들이 있죠. 거기에 대한 예시와 사례를 엄청 많이 드네. 예시 사례 기준으로 한 개씩 보고 A는 희귀성, B 나는 희귀성. 겁, 편익과 기회비용, 그리고 거기에 대한 몇 개는 경제적 유인의 사례와 사례 다 사례네. 전부 다 사례랑 저거 보고 그다음에 무언가 바뀐 게 있다면 또 새로운 체제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되는 점과 안 되는 점을 자세히 알아두고 각 경제 체제에 대한 특징과 제한점, 허용 요소 그리고 거기에 대한 사례 다 보면 되겠네요. 경제 체제의 경우에는 100점 맞죠? 100점 아니면 나땡 그런 말인데. 경제적 유인의 경우에는 예시와 사례를 진짜 예시 사례를 꼼꼼히 보면 되겠네. 그 자료를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네. 이거는 응용력을 많이 키우려면 문제 많이 풀어보면 될 것 같고. 오케이. 삭제지 않았으니까 넘기고. 마무리 문제 어딨어?
오케이. 공급 수요 곡선의 정확한 정확한 변동 요인을 잘 찝어두고요. 근데 이거는 내 머릿속에 좀 박혀있긴 해. 굳이 따로 외울 필요 없겠고 한 번씩 보는 정도면 되겠네. 대체와 보완일 때 서로의 움직임에 대한 거. 그래프 이동이 굉장히 킬러 문제일 것 같거든요. 왜냐면 그래프가 어려웠거든요, 저한테는. 그래서 그래프가 여기 많이 나오는데 이거를 좀 꼼꼼히 보면 될 것 같아요. 연관제일 때의 문제, 대체제일 때의 문제, 그래프가 이동했을 때의 문제. 또 그때서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싹 다 한 번씩 더 보고 탄력적, 비탄력적 이런 거 한번 보고 용어 한번 보고 개념 한번 보고 왜냐면 거기 쌤이 낸다고 하셨기 때문에 탄력성 오케이. 소비자 잉여와 잉여 부분을 한 번 더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가격 하한제 문제 사례들 한 번씩 다 보고 여기서는 거의 다 이제 앞에는 사례였다면은 개념이 많은 데는 사례가 많다면은 때는 그래프를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그래프 해석 문제가 많이 나오네. 그래프에 대해서는 제가 중학교 때 굉장히 일가견 있으신 분 밑에서 배웠죠. 때문에 무조건 축 먼저 보고 그래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축이다. 축은 제일 제 축과 방향이라고 기억이 납니다. 3년 내내 그분한테 배웠기 때문에 그래프는 자신 있습니다. 그래프는 많이 풀어보면은 좀 인사이트가 생기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개념은 여긴 많이 물어보진 않고 경합제, 배제성, 경합성 이런 거를 좀 체크해서 거기 얘는 예시를 한 번씩 보고요. 그다음에 외부 효과를 한 번씩 보고 이렇게 그 정도. 이거는 각자의 공식 플러스 알파 요인들을 보면 되는 거죠. 이거는 또 그래프의 해석이고 자료와 그래프 해석이고 GDP 한 번씩 구하는 거 연습을 해주고 그 정도? 그러면 15분 만에 일단 문제 유형은 파악이 끝났고요. 15민 끝났죠. 그다음 개념 빡 박아봅시다. 어디 둘까 이거는 잠깐 밑에? 아니야 꽂아놓죠 여기. 약간 해이해질 수도 있으니까 꽂아놓고 이걸 해야 된다는 거 계속 야담인데 하나만 자랑하겠습니다. 짠 삼엽충 그냥 돌인데요. 딱 보고 와 이거는 딱 뭐 그리기 좋겠다 싶어서 주워와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잘 그렸죠. 제가 고생대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은 한번 준비를 해서 풀어보겠습니다. 얘기하니까 재밌네. 조금만 더 말해볼까요? 제가 계속 이렇게 프리스타일로 말하면서 찍잖아요. 평소 하는 생각이 아니면 생각 정리하거나 생각을 할 거를 시작하면서 같이. 네. 제가 이렇게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저랑 비슷하게 영상을 만든 사람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 걸 보니까 PPT 슬라이드를 찍고 저를 어디 화면 구석으로 미리 보내놓고 화면 녹화를 자체적으로 하더라고. 전 여기 마이크를 놓고 하는데 약간 줌처럼. 그래서 제가 만든 PPT 슬라이드를 올리면서 마치 프레젠테이션 하듯이 그렇게 발표를 하니까 굉장히 프레젠테이션 발표지. 그러니까 뭐였지?
PPT 발표를 앞에서 청중 앞에서 하듯이 여기서 영상에서 그대로 하니까 굉장히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하면 발표력도 좀 키워질 테고 그런 스킬을 좀 연습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시험이 끝나고 언젠가 한번 그거를 연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 앞에서 강단 앞에서 갖고 말로 하면서 정리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해. 연속성에 일단 되게 도움이 되고요. 이 영상처럼. 그리고 매일 복습에 사용할라 했는데 그리고 그게 필요해요. 지금 굉장히 공부를 본능적으로 했거든요. 이번 시즌에는. 이번에 완전 계획적으로 했는데 별로 되는 게 없다고 느껴갖고 방법을 좀 바꿨어요. 다시 태초로 돌아가자. 내가 옛날에 잘했던 그 시절로 돌아가자 싶어서 그런 걸 좀 해봤는데 음, 일단은 불안하진 않아요. 기분은 괜찮아요. 오히려 더 많이 공부했을 때보다. 맞아, 해봅시다. 3시간 경제 컷딱 보여드릴게요. 개념 렛츠고. 일단 앞에는 예시. 자, 노트 정리를 좀 해놨거든요. 중간까지는 경제 이래가 수업 시간에 필기하고 붙이고 반복을 했다 이니까. 그래서 이걸 지금 한번 쑥 봐보겠습니다. 꽤 많이 해놨는데 이거 다 뒤에 있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보여줘야 되나? 그냥 합시다. 경제생활은 생산, 분배, 소비, 대상은 대화, 서비스의 형태로 보여주고 재화의 예시는 돈이나 물건, 서비스 예시는 의료나 교육, 생산활동, 분배활동. 여기 이제 체크를 좀 격하게 봅시다. 펜 여기 있다. 체크. 생선물 시장. 여기에 대한 예시를 조금 봐야겠어요. 자료가 너무 많아. 어떡해. 동시에 보죠. 다 알아, 다 알아. 미리미리 봤어야지. 그럼. 제가 서비스 이거 다 주고 하는데 생산물 시장, 생산 요소 시장, 가게 기업 소득 지출 그리고 노자토 주고 재화 서비스 주고 대가로는 임금지대 이자 받고 이 대가 받는 거 이제 분배 활동이라 하고 민간 경제 자원으로 보고 정부랑도 하고 외국이랑 같은 걸 개방 정체라고 하고 국내까지를 폐쇄 경제 체제, 개방 경제 체제. 오케이. 민간 경제. 오케이. 짧게. 예시를 좀 들어야 돼. 예시를 좀 들어야 돼. 자, 예시를 좀 들어보죠. 그게 뭐지?
음. 알아봅시다. 찾았습니다. 경영도 생산 요소라고 보네요. 근데 여기까지는 아직 아니고요. 예시 생산활동 떡볶이집 사장님은 돈을 벌기 위해 핸드폰 앱에 온라인몰을 오픈했습니다. 자, 야식으로 떡볶이를 주문하면 상사님은 떡볶이를 생산하고 돈이란 대가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저의 집까지 떡볶이를 배송해주는 배송업체 부가가치가 창출되었습니다. 가 생산활동 필요한 물건을 만들고 물건 만들 서비스 보상을 필수로 한 생산. 오케이. 이거 하는 활동이 그리고 소비 활동은 내가 산 게 소비인 거고 분배는 떡볶이를 판매하는 게 분배 활동, 대가를 하고 하는 게 생산이고 생산 활동을 하고 기한 정도에 따라 정당하게 차등적으로 시장에서 보상을 받는 게 분배 활동. 오케이. 자, 기업과 가게와 기업이 이제 가게가 생산물 시장에 어, 효용 극대화를 위한 소비를 했다 합시다. 예를 들어 전기차 소비 봅시다. 여기 가게죠. 가게가 생산물 시장에 전기차를 사기 위해서 돈을 냈어요. 이게 효용 극대화를 위해서. 그러면은 이게 이제 보상적으로 소득이 여기 들어가겠죠. 전기차 판매 수입이 이게 기업한테 이게 뭐냐? 여긴 소비 활동을 한 거고 여기는 분배 활동을 한 거고. 다음 여기서 또 생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지. 맞지? 생산해야지. 여기서 이제 재화를 넣어야겠죠. 서비스를 공급하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전기차를 공급하고 여기서는 이제 전기차를 주는 거죠. 이게 시장이고 그다음에 생산 요소에서는 가게가 어, 전기차를 만들기 위한 노동력을 제공하면은 시장에서는 임금을 주고요. 여기서는 이제 노동력을 이용해서 받았고 임금을 주면 오케이. 전기차로 예시를 다시 완전히 들어왔어. 전기차를 사기 위한 효용 극대화를 위한 대가 지불, 대가 받기. 여기서는 이제 전기차 제작, 지불. 그러니까 제작해서 지급. 여기서는 전기차 제작을 위한 노동력 제공. 그러면 기업 잘 받아서 소득 제공. 오케이. 좋았어. 여기 밑에 설명이 있었네요. 나를 가게, 소비자라고 하고 전기차를 판매하는 기업인 삼성이라고 합시다. 나는 삼성 전기차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 5일을 쉬면서 열심히 전기차를 만든다 일주를 하고 있죠. 과정에서 나는 생산 요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노동력 생산 요소의 대가로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대가로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죠? 대가로 받는 거는 분배고 대가를 바라고 하는 건 생산할 때고. 오케이. 기업은 전지차를 만드는데 일조하는 사람에게 이걸 받고 있고 기업은 생산물 시장에 전기차를 판매 목적으로 공급을 합니다. 대가로 수입을 있죠. 이것도 분배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전기차를 구입한 나는 재화를 이용하여 전기차 생산물을 구입하고 소비 지출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예시다. 오케이. 다시 가게는 생산 요소의 공급을 하죠. 나의 노동력 제공한 거고 기업은 생산 요소의 수요자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생산물 시장에서는 당연하게도 내는 소비자인 거고 가게는 가게는 소비자인 거고 기업이 공급자인 거지. 당연한 거죠. 여기는 다른 예시도 많이 있네. 그러면 잠깐 두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예시를 이렇게 하나하나 봐줘야 된다는 걸 아까 봤기 때문에 일단 자원의 희소성 이거 중요해요. 희소성이라 하면은
욕구는 무한한데 욕구를 채워줄 재원화 서비스를 할 만큼 자원은 부족함. 오케이. 희소성. 모든 경제 조치는 희소성이 증명한다. 무상재. 돈을 주고도 안 가치가 없는 게 무상재. 사야 하는 게 경제재. 희소한 거죠. 예시를 들면은 산에 설악산에 가서 깨끗한 공기는 무상재다. 근데 이제 물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재로 바뀌었죠. 물은 사야 되니까. 오케이 오케이. 자, 희소성은 있기 때문에 경제 문제에 직면한다.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Determination of product, determination of product method, determination of the device method. divide. 아, 생산물의 결정, 생산 방법의 결정, 분배 방법의 결정이라는데 그냥 간단하게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를 이제 제가 좀 저거를 알아야 돼요. 예시를 알아야 돼요. 이런 게 문제로 나오면은 바로 좀 썰려버리기 때문에 이게 예시가 더 있네요. 희소성 같은 경우는 인간의 욕구가 무한한데 자원은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나온 거고 특징은 시대랑 장소에 따라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 같은 경우는 물이 무상지였죠. 근데 요즘은 아니니까 희소성은 경제재가랑 무상재로 봐야 되는데 이제 자유재라고도 하고 시장 거래가 안 되면 무상재고 시장 거래가 되면은 경제재입니다. 오케이. 효율성과 형평성을 보는 건 이제 정보고 여기 예시가 있네요. 예산투자공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각 분야 전문가와 국민을 대상으로 2018년도 정부 예산을 어디에 투자할지 어디에 생산 방식의 문제죠. 왜냐면은 투자라는 거는 이제 기대를 하고 대가를 기대를 하고 돈을 넣어버리는 거니까 좀 그죠? 그러면 생산물의 결정이라고 봐야 될까요? 이렇게 무엇을 어떻게 생산물 생산 활동이니까 생산물 아니야. 어쨌든 오케이. 생산물의 결정. 생산물을 결정하는 거니까 생산물의 결정이라고 하도 되겠죠. 다음 로봇 자동화. 미래에는 대부분의 공장에서 사람 대신 컴퓨터 시스템이 설치된 기계 장치로 작업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사람 대신 컴퓨터 시스템이 뭘로 어떻게 생산을 할 건가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로봇 자동화. 그거는 이제 생산 방법의 결정이다. 오케이. 스위스에서 2013년 국민 투고를 통해 최고 경영자 등 고위 인면의 상여금을 주주들의 직접 투표로 결정하는 법이 어떻게 차등할 건지를 직접 투표 그러니까 주주들이 이제 기여도를 평가하는 거니까 분배 방식의 결정이라고 봐도 되겠죠. 오케이. 어떤 재화나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생산물의 결정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얼마나 생산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문제이다. 한 재화를 생산하고 자원을 사용하면 다른 재화의 생산이 그만큼 줄어든다. 이 때문에 한정된 소지를 가진 농부는 예시가 여기 있었네. 이거를 볼 걸. 여러 개 보면 좋죠 뭐. 어떤 종류의 곡물을 얼마나 생산할지를 고려해야 되고 이게 생산물의 결정이죠. 한정된 예산 가진 정부는 도로 학별을 어디에 얼마나 건설할지를 결정해야 된다. 오케이. 체크. 다음. 어떻게 생산 how to make them produce them manufacture them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할 때 어떤 방법으로 생산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문제죠. 자동차 생산할 때 근로자에게 자동차 생산을 모두 맡길 것인지 자동화에 기다려 생산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문제 등이 해당한다. 문제는 이용 가능한 자원의 상대적인 양에 따라 결정이 달라진다는 사회에서 노동이 풍부하면은 방법 같은 경우는 이제 이용 가능한 자원의 양 그러니까 약간 양 옛날 한 60, 70년대 한국 같은 경우는 수공예가 많이 있었으니까 노동 집약적 방법 노동을 상대적으로 많이 쓰는 거 그리고 자본이 풍부한 경우 자본 집약적 이거는 이제 조금 이 지급이 맞나? 자본을 상대적으로 많이 쓰는
생산 과정에서 자본을 많이 쓰냐? 자본을 많이 쓰죠. 옛날보다는 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그것도 체크. 다음, 누구를 위해서? 이 문제는 소득과 부의 분배 어떻게 할 것이냐는 관점에서 누구한테 분배할 것인가를 표현하기도 한다. 세 가지 분야에서 계획, 시장, 계획 경제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방식은 그렇지, 체제에 따라서 이거는 바뀔 수밖에 없지. 시도성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한 그런 컨셉, 노션, 뭐 개념 뭐 있을까? 디바이스 디바이스가 이제 생각 체제 이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thought method를 디바이스라고. think method? I don't know. 제가 왜 자꾸 영어를 쓰냐면 이렇게 자꾸 생활화를 해야 입에 붙는데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리고 집에 혼자 있다 보니까 계속 중얼중얼하게 되는데 그때 이때 영어로 중얼거려 볼까 해서 영어로 계속 중얼거려고 하는 중이에요. 다음 넘어갑시다. 까지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이제 저건데 경제 원칙, 효율성, 경제 원칙에 따른 의사결정은 합리적 선택. 최대 효과의 원칙이나 최소 비용 원칙을 효율성이라고 하고 경제 원칙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경제학에서는 사람들이 항상 합리적 선택을 한다고 가정을 하고 보고요. 합리성을 극한으로 추구하는 게 경제다. 꽤나 재밌는 발상이네. 성장을 우선시한 사람은 효율성을 강조하고 분배를 우선시한 사람은 형평성. 맞죠? 우리나라 정부를 봐도 취소. 이거는 잘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다뤄보겠습니다. 진보 보수랑 약간 그 내용을 담은 것 같기도 하고. 정부는 형평성까지 고려를 해야겠죠. 왜냐면은 어 그런 주체니까, 그런 경제 주체니까. 다음 넘어갑시다. 이건 제껴야 돼. 넘겨. 여기 뭐가 있냐? 변화율은 초기값의 변화분 곱하기 100입니다. 당연한 거 아니야? 200%, 100%. 변화율 예시를 한번 봅시다. 초기값에 분모가 들어가고 이건 그냥 계속 똑같이 나오네. 변화분이 그치? 오케이. 그러니까 뭐 A 기업이 2016년에 100억 원, 2016년에 200억 원이라고 여기 예시가 나와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100분의 200 마이너스 100이기 때문에
곱하기 100을 하면은 100% 증가했다고 봐야겠죠. 비기업은 1000억 원에서 1100원인데 이러면은 1100 마이너스 100이니까 1000분의 100 땡땡 날리면 10분의 1인데 곱하기 100 하면은 10% 증가했다가 이제 식으로 본 거고, 그냥 바로 감각적으로 해도 비슷한 값은 나옵니다. 갓댓 이해했을. 다음 뭐 한 번씩만 보라고 했죠 쌤이. 크게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이건 이렇게 안 나와. 시간 볼까? 오케이, 확인. 우와. 오케이. 봅시다. 편익은 경제 행위로 인한 만족이. Bless you. 편익은 경제 행위로 얻은 만족이나 이익을 말하는 거고, 비용은 선택의 대가를 말합니다. 기회비용은 명시적, 암리적 비용을 훔친 거죠. 폭양 가치로 제일 큰 거예요. 예를 들어 운동 대신에 영화를 봤다 하면은 명시된 비용은 운동은 4였고, Bless you. 운동을 골랐다면 명시적 비용은 5고 암수는 4니까 9겠죠. 근데 영화를 이 경우에는 기회비용이 똑같아 버리네. 그럴 리가 없잖아. 가치랑 편익이 똑같으면은, 비율이 똑같으면은 같은데, 여기선 그 편익 만족을 얼마나 하는지를 안 말해줬기 때문에. 음, 무료로 영화를 관람하는 상황. 음, 운동이나 공부를 했다면, 오케이. 만족감을 돈으로 환산해서 영화 관람이 3만 원, 운동, 공부.
영화를 하기 위해서 운동을 포기한 거니까 기회분양 오면 더 많아. 1만 원을 지불하고 한 5만 원이다. 오케이. 3만 원이고 5만 원이니까 비합리적. 오케이. 갓댓. 매몰 비용. 매몰 비용은 해소할 수 없는 거. 지금 매몰 가면 뭐라 안 된다. 매몰 비용이랑 기회 비용이 약간 좀 헷갈리는 게요. 제가 만약에 유튜브 영상을 봐요. 한 20분 봤어요. 30분짜리인데. 그렇다면 그 20분 동안 제가 봤을 때 그 시점에서 제가 나머지 10분을 볼지 말지를 고려할 때에서의 앞에 20분은 매몰 비용이 맞아요. 근데 그걸 기회 비용으로 본다면 내가 이거를 마저 보고 다른 걸 하는 게 오히려 더 편이 크잖아요. 왜냐면 쭉 보는 게 아무래도 더 좋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매몰 비용도 어쩌면 고려가 되는 게 아닌가? 왜냐면 그 선택의 이어감에 효용에 영향을 주는 매몰 비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만약 사실 이거 주식으로 아니,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적용이 되네. 근데 주식으로 본다면 주식은 앞에 잃든 말든 뒤에 주가와는 상관이 없겠죠.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상관이 있을 수가 있나? 내가 빌 게이츠가 아닌 이상 내가 얻고 있다는 건 작은 파트이기 때문에 0.001%포인트겠죠? 내 당락은 그러면은 별 차이는 없을 테고 그렇다면 거기서는 매몰 비용이다. 오케이 갔다. 예를 들어 합리 선택은 새롭게 발생하는 비용과 편의점 비교. 5천만 원을 들여서 농작물을 키웠어. 근데 농작물가 폭락으로 시장을 모두 팔았다지 2천만 원을 받을 수가 있어. 그러면은 1천만 원을 쓸 수 있는 들어가서 2천만 원을 받을 수 있어. 이 경우에 낙담을 해서 안 하겠지만은 그래도 해갖고 1천만 원이라도 순편익을 가져와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매월 비용 사례. 이런 거 사례가 완전 좋아 이런 게. 그러면 아까 보니까 다 사례 문제더라고. 이 방법 괜찮다. 문제를 먼저 보고 약간 공학제적인 마인드 같기도 하고요. 일단 경험주의적 사상과도 굉장히 비슷한 것 같고. 좋아. 1,000달러를 대고 테니스 클럽에 가입을 했고 2달 후 통증이 나타났지만 회비가 아까워서 계속하다가 망해버렸다. 아픈 순간 그 순간 이제 편익과 아닌 거는 이제 앞에 거를 봐야겠죠. 근데 이 경우에는 기회비용이랑 연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케이 저기 제 통찰이 들어가 버렸어요. 공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를 제거하고 그냥 개념 자체로만 시험을 위한 거기 때문에 다시 빼고 봐봐. 내가 지금 아픈 거는 지금 현실이고 돈을 낸 거는 과거야. 그렇기 때문에 당장 내가 아픈 거에서 과거의 일을 가져오기에는 이거는 맞지가 않아 라고 봐야지. 오케이. 카피탈리스트는 큰 비용을 들여 화려하게 실내 장식을 하는데 실내 장식을 하고 나면은 이 비용은 매몰 비용의 성질을 가진다. 왜냐면 이미 해버렸으니까. 그래서 실내 비용이 아까워서 적자인데도 계속한다면 이거는 매몰 비용을 고려를 못한 거지. 왜 이렇게 많아? 왜 이렇게 많아? 이게 이렇게 해야 2단 원인 거지? 음,
최종 활동 세출 이런 거 안 했는데 근데 재산권 보상도 안 했잖아. 뭐지? 자 지금 한 27페이지까지 적는 것 같은데 어디까지야? 일단은 다 들어가자. 왜 이거 처음 본 것 같지? 이제 빼고 3에 1까지 그죠? 근데 내가 지금 문제를 본 거는 체제까지 괜찮고 먼저 이것도 괜찮고 합체제도 괜찮고 근데 문제는 재산권 인적자본 여기를 쌤이 안 다뤄주셨구나. 크게는 중요하지 않겠다는 얘기겠지? 그렇겠죠. 세출 빨리 봅시다. 편익 재켓 편익은 만족과 이득을 말하고 비용은 기회비용은 오케이 다시 아까 내가 메모한 거 어딨어? 메모라이즈 문제 훑기 개념 빡 보고 있어. 편익 기회비용 긍정 유인 인센티브 어트랙션 charming? charming 아니고 긍정적 경제적 요인은 혜택, 편익 증가고 부정적인 거는 비용이 증가하는 건데 시장 가격에 영향을 주고 가장 큰 요인은 가격의 변동입니다. 오케이. 요인 경제적 요인은 오케이 여기 예시를 또 발견했어요. 예를 들어 부정적으로 쓰레기 종량제 네거티브죠. 쓰레기 배출량을 줄였다. 오케이. 점점 피부가 트기 시작하네요. 이거는 점인데 조그만한데 엄청 커졌거든요. 나중에 빼던지야지. 향토 될 것 같고. 근데 이게 좀 피부가 금방 잘 터요. 점이 괴사된 조직이라 그런가? I don't know. I don't know. 가격 변동에 가장 중요한 요인. 온실가스.
임직금, 과태료, 부정적, 정부. 식품의 높은 세율, 생필품 낮은 세율. 보조금 지급. 그래 되겠지. 지급. 이제 체제. 오케이. 경제 체제. 전통시장 기회공 명령. 상충관계 발생. 왜냐면 욕구가 너무 크니까. 그럼 합리적 의사결정 선택에 문제가 생기겠죠. 경제 문제. 효율성에 의해서 그걸 해결을 해야겠고. 여기서 경제 체제가 제재를 가한다. 요거는 경제 체제 belong to 돼 있으니까. 전통은 관습. 오케이. 예시를 봅시다. 전통은 예시. 이누이트족 같은 경우에 전통을 따라서 굉장히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삶을 살게 되는데 대신에 대처능력이 좀 떨어지죠. 기획정부에서는 정부가 계획을 다하고 성장한다. 선택권이 제한. 구소련. 불평등 완화할 가능성 있지만 계획에 반응하기 어렵다. 오케이. 시장 경제는 시장에 그냥 가만히 두는 거죠. 시장에서는 가게와 기업이 수요를 공급해 자유로운 의사결정, 효율성이 증대. 빈부격차, 사회의 무질서와 혼란, 혼합경제체제.
시장 경제와 계획 경제가 가진 문제점이 감치나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최선의 혼합. 오케이. 여기 좋은 거 있네. 소비자의 욕구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계획이죠. 다. 정부가 무엇을 생산할지 경제화한다면 이제 시장 경제 되지 않나? 맞고. 무엇을 정부 무엇을 생각하지? 정부 무엇을 생각하지? 아, 계획이야. 오케이.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봤을 때 소득 분배 유지 적정한 조제. 요건 이제 계획 경제 체제. 발더빙이고 그다음에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를 봤을 때는 시장 경제 체제의 더럽딩이다. 오케이. 만들어지고 오케이. 티켓 넥스트. 자 이제 제가 필기해 놓은 거 봅시다. 자원의 희소성에 따라 세 가지 문제가 무엇을 어떻게 이거는 체제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건 그때도 가진 인사이트였네. 경제 체제는 전통 계획 시장인데 전통 그대로 안정성은 오르지만 경쟁력이 떨어지고 도태되기 쉽고 정부에 의해서 되고 부소득의 불평등을 양화하지 않은 생산 동기가 좀 떨어져 갖고 이제 효율성이 떨어진다 정도로 볼 수 있겠죠. 여기서 뭐라고 설명하더라? 욕구를 일일이 반응하기 어렵다. 오케이. 그다음 시장 체제 같은 경우는 기업과 가게의 자율적인 욕구의 결정에 의해서 되고 효율적 자원 분배가 되는데 빈부격차가 있을 수 있다. 욕구는 빨리빨리 되고. 근데 한 나라만 내가 하나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섞어서 쓰기 때문에 음, 각자의 최적의 배합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모든 경제 체제에서 자원의 희소성은 적용이 된다. 넥스트. 내용이 꽤 많군요. 꽤 했어요 이제까지. 아닌가? 아니야 맞아. 거의 다 했어. 일단원까지만 다 끝내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죠? 근데 그거 다 하려면은 조금 더 해야겠네. 여기 뒤에 문제도 있으니까 단어 마무리 문제도. 1, 1, 2, 2, 3, 3 이렇게 할까요? 1, 2, 3 다시 말고. 좋은 것 같아요.
1번이 내용이 많은가? 1번이랑 2번이 내용이 제일 많고. 오케이. 지금 한 30, 20%, 25% 정도 한 것 같고 30%로 합시다. 기분이 더 좋으니까. 시간은 내가 맞춰서 가면 돼. 오케이, 좋아. 딱 1시간 지났네. 곧 알람 울릴 거예요. 그래서 좀 쉬었다 할까요? 고민 중. 쉬었다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끊었다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어떻게 할까? 근데 문제는 끊었다가 제가 만약에 잠들어 버리면 어떡하나 이런 고민이 있는데 텐트를 믿으니까 울리면은 끊었다 갑시다. 살짝 끊었다 가겠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했냐면 30페이지 정도 본 것 같아요. 그렇고 거의 다 했어요. 일단 체크를 먼저 합시다. 그러면 그냥 여기 반 조금 넘겠죠? 영어도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던져버릴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자신 있는 부분에 투자를 해봅시다. 예. 일단은 허리 아파. 예, 일단은 지금 경제 1단원에 한 4분의 3 정도 끝마친 것 같고요. 이렇게 보면 되게 좋아 보이네. 나쁘진 않아요. 배터리가 충분하네. 그런 것 같고요. 매달려서 끝내볼까요? 예, 그런 것 같고. 오케이. 쉬다가 이따 보시죠. 그만 오겠습니다. 빠이.